안녕하세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귀한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는 않으신가요? 완벽하게 준비되면 시작해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소중한 오늘을 내일로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미루는 습관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가장 큰 거짓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환상 말입니다. 그 거짓말은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가득 차오를 때까지, 에너지가 최고조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완벽하게 정렬되는 바로 그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짓말을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적절한 날, 완벽한 기분, 최상의 상황이 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인생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회는 스쳐 지나가고 어제 시작할 수도 있었던 그 일은 오늘 더욱 무거운 짐이 되어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내일은 분명 더 나을 거야.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내일이란 지금 당장 마주하기 싫은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하는 공허한 약속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시작하지 않는 것에 지쳤기 때문에 바로 그 결심의 순간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준비는 행동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행동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 아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따뜻한 이불의 유혹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우리의 머릿속은 따고 분만더를 외칩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고 차가운 바닥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불편함이 마법처럼 사라지지는 않지만 우리 내면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의 단계에서 행동의 단계로 전환된 것입니다. 바로 그 전환점에 우리가 찾던 힘이 존재합니다. 준비되기 전에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행동 사이에 얽힌 사슬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지극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분은 잠, 스트레스, 심지어 날씨에 따라서도 수시로 변덕을 부립니다. 만약 당신의 행동이 오로지 감정에만 의존한다면 당신은 모든 조건이 이상적일 때만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상적인 조건이란 거의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일단 시작할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나의 하루를 지배하는 것은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다. 인간의 뇌는 관성을 사랑합니다. 이미 하고 있던 것을 계속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것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든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이든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처음 5분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5분 동안 프로젝트 전체를 끝내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행동하지 않으려는 거대한 무기력의 중력을 이겨내려는 것입니다. 일단 그 최초의 저항을 뚫고 나아가면 관성은 더 이상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편에서 힘을 보태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가 미루고 있는 일들의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과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행위가 주는 심리적 무게감이 그 일을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시작은 끔찍할 거야, 엄청난 의지력이 필요할 거야라는 거대한 장벽을 스스로 쌓아 올립니다. 하지만 시작은 아주 작을 수 있습니다.
파일을 여는 것, 단 한 문장을 쓰는 것, 전화 한 통을 거는 것, 이메일 하나를 보내는 것. 그리고 바로 여기에 마법이 있습니다. 그 작은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의 뇌는 위협을 감지하는 경계 모드에서 과제에 집중하는 몰입 모드로 전환됩니다. 갑자기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일이 충분히 해낼 만한 일로 바뀌는 것입니다. 행동은 우리의 정체성을 실시간으로 바꿉니다. 아무리 작은 첫걸음이라도 일단 내딛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동기부여가 우리를 이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체성이야말로 행동을 이끄는 훨씬 더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만약 스스로를 불편함 속에서도 행동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 정체성에 걸맞게 계속해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시작할게요. 하지만 자신감은 시작의 연료가 아니라 행동의 결과물입니다. 모든 위대한 성취는 불확실성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대담한 도전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이루어졌습니다. 화가는 첫 붓질이 걸작으로 이어질지 몰랐고 창업가는 첫 제품이 팔릴지 확신하지 못했으며 운동선수는 첫 훈련이 승리로 이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작이라는 행위가 명료함을 낳았고 그 명료함이 자신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두려움은 종종 완벽하지 않다는 두려움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정답을 알지 못한 채 완벽한 조건 없이 시작하면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준비가 덜 되었을 때 일찍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실패하며 전진할 기회를 줍니다. 아직 판돈이 너무 커지기 전에 배우고 조정하고 성장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죠.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실패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단지 성공에 필요한 교훈을 얻는 시점을 늦출 뿐입니다. 인생은 리허설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는 연습 게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실전입니다. 당신이 시작하지 않고 흘려보낸 하루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뒤돌아봤을 때 준비라는 것이 애초에 환상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리고 할 수도 있었는데라는 후회의 무게는 준비가 안 됐어라는 두려움의 무게보다 언제나 훨씬 더 무겁습니다. 미루는 습관을 위한 5분 해결책은 스스로를 속여 모든 일을 한 번에 하게 만드는 트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의 진입 장벽을 극도로 낮추어 우리의 뇌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따고 분만할 거야. 타이머를 맞추고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그리고 관성이 당신을 이끌게 하십시오. 어떤 날은 정확히 5분만 하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미루는 습관의 악순환을 깨뜨린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날, 당신은 일단 시작하고 나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미 지나갔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준비는 우리가 기다려야 할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기 전에 시작하기로 결정할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를 가르치게 됩니다. 행동은 두려움의 치료제이고 명료함은 혼란의 치료제이며 관성은 미루는 습관의 치료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완벽한 날, 완벽한 계획, 완벽한 기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완벽함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관역과 같습니다. 당신이 기다릴수록
그 관역은 더 멀리 달아날 뿐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혼란의 한가운데서, 의심의 한가운데서, 불확실성의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디에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든 시작할 수 있다면 당신이 가지 못할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미루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압도감 때문입니다. 눈앞의 과제를 바라볼 때 그것은 마치 거대한 산처럼 느껴집니다. 무언가가 너무 크고 너무 무겁고 너무 복잡해 보일 때 우리의 뇌는 그것을 마치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고 반응합니다. 보고서를 쓰는 것이든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든 차고를 청소하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과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우리의 본능은 그것을 피하는 쪽을 택합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시작하는 불편함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마음의 작용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과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그 과제의 크기가 부풀려져 만들어진 거대한 이미지일 뿐입니다. 당신의 야망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목표를 낮출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줄여야 할 것은 오직 하나, 지금 당장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크기로 눈앞의 과제를 잘게 쪼개는 것입니다. 거대한 바위를 옮기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위 전체를 보고 이걸 한 번에 밀어야 해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시도조차 하기 전에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정을 들고 그 바위를 조금씩 조각조각 깨뜨려 나간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진전을 이루기 시작하고 그 진전은 당신의 관점을 바꿉니다. 바위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불가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그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조각들의 집합일 뿐입니다. 우리는 크고 극적인 성공을 찬양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완주하고 회사를 설립하고 책을 쓰고 몸을 변화시킨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성취도 단 한 번의 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작고 꾸준한 움직임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마라톤은 수천 번 반복되는 한 걸음일 뿐이고 책은 한 문장씩 쓰인 단어들의 집합이며 몸의 변화는 한 번의 운동, 한 끼의 식사, 하나의 결정이 결과가 눈에 보일 때까지 반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분 해결책이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당신은 코끼리를 한 입에 삼키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입 크기의 행동으로 잘게 나눕니다.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딱 한 문단만 쓸 거야. 나는 서랍 하나만 정리할 거야. 나는 전화 한 통만 걸 거야. 이 작고 접근하기 쉬운 약속은 심리적 저항을 낮춥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하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제를 잘게 쪼갤 때 당신은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는 위대한 일을 할 것이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지금 첫걸음을 뗄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리적으로 효과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뇌가 완성에 대해 보상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제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끝낼 때마다 뇌는 당신이 계속 나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화학물질인 도파민을 방출합니다. 할 일 목록에서 무언가를 지울 때 그토록 만족스러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과제를 잘게 나눔으로써 당신은 스스로에게 더 많은 승리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각의 작은 승리는 다음을 위한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미루는 습관은 모호함을 먹고 자랍니다. 프로젝트를 해야 해는 모호합니다. 하지만 한 문단을 써야 해는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인 과제는 피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그것이 영원히 걸리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대부분 목표는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입니다. 그리고 마라톤은 한 번의 거대한 도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딛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승리하는 것입니다. 비결은 첫걸음을 너무나도 작게 만들어 스스로를 설득해서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압도감을 느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계는 무엇일까? 가장 큰 것도 가장 인상적인 것도 아닌 가장 작은 단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밟으십시오.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가장 어려운 부분인 출발선을 이겨낸 것입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산은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산은 단 하루 만에 정복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한 발 디딜 곳을 찾아 오르는 것입니다. 과제는 줄이되 꿈은 그대로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작은 움직임은 당신을 시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상에 보일 때까지 계속 나아가게 합니다. 결국 진보는 가장 큰 도약을 계획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첫걸음을 떼고 결코 멈추지 않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은 어떤 과제를 시작하는 처음 몇 분에 의해 결정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보통 어려운 것은 일의 중간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의 뇌는 그 처음 몇 순간에 결정을 내립니다.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피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결정에서 패배한다면 미루는 습관이 운전대를 잡고 당신을 전혀 다른 곳으로 데려가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5분을 이기는 것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마치 멈춰선 차를 미는 것과 같습니다. 즉시 최고 속도로 올릴 필요는 없지만 시작할 때의 저항을 깨뜨려야만 합니다. 일단 차가 구르기 시작하면 관성이 대부분의 일을 해줍니다. 인생에서 그 밀기는 바로 5분간의 집중된 행동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5분에 전념할 때 스스로에게 가해지는 압박이 줄어듭니다. 몇 시간 동안 일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내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시작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당신의 뇌는 더 이상 당신과 싸우는 것을 멈춥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저항을 우회하여 거의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몰입의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처음 5분을 이기는 것은 또한 통제력에 관한 것입니다. 방해 요소들은 항상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그 처음 몇 순간에 당신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일지 결정할 기회를 갖습니다. 만약 그 시간을 표류하며 보낸다면 당신은 그 통제력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시간을 의도적으로 보낸다면 당신은 그 이후의 모든 것의 분위기를 설정하게 됩니다. 5분의 방향 설정은 몇 시간의 생산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분의 방황은 몇 시간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는 미루는 습관이 쓰는 가장 정교한 가면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게으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피하고 있다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제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고 당신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완벽주의는 탁월함의 기준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출발선에 갇히게 만드는 덫입니다. 진보는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움직임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5분 동안 당신의 임무는 제대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초고는 고칠 수 있습니다. 서투른 첫 시도는 다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은 개선할 수 없습니다. 위대함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은 이만하면 충분한 상태로 시작할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선수, 예술가, 리더, 혁신가, 그들 중 누구도 지금의 수준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작은 지저분한 무언가에서 시작되었고, 모든 챔피언은 서투른 시작을 했으며, 모든 돌파구는 시행착오와 조정의 기반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들과 멈춰선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은 그들이 준비되었다고 느끼기 전에, 완벽해지기 전에, 조건이 이상적이기 전에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의 덫에서 벗어나는 것은 당신의 기준을 낮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과정과 결과를 분리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탁월함을 목표로 할 수 있지만 망설임이 아닌 반복을 통해 그곳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결국 완벽은 환상이지만 진보는 현실입니다. 당신이 오늘 내딛는 불완전한 한 걸음은 당신이 결코 내딛지 않는 완벽한 한 걸음을 언제나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뒤돌아보았을 때 당신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지저분하고 여전히 불확실하며 여전히 미완성이었을 때 시작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낄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성장이 시작되고 당신의 미래가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주변 환경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을 앞으로 밀어주거나 혹은 경로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집중력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중 하나는 당신의 환경을 행동을 위해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시작을 더 쉽게 만들고 몰입을 더 자연스럽게 만드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읽고 싶다면 손이 닿는 곳에 책을 두고 스마트폰은 다른 방에 두십시오. 글을 쓰고 싶다면 앉기도 전에 문서를 열고 다른 모든 탭을 닫으십시오. 운동하고 싶다면 전날 밤에 옷과 신발을 미리 준비해 두어 아침에 어떤 결정도 내릴 필요가 없게 하십시오. 당신의 환경은 단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수선하고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공간은 당신의 뇌에 지금은 집중할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깨끗하고 정돈되고 의도적인 공간은 당신의 뇌에 이제 일할 시간이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가 고갈될 때까지 일하지 마십시오. 소진이 아니라 에너지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내일은 오늘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일이 항상 고갈 상태로 끝난다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내일 미루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여전히 유능하고 동기부여가 되며 심지어 흥분된 상태에서 일을 마친다면 당신은 당신의 뇌에게 나타나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번아웃을 미화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번아웃은 명예의 훈장이 아니라 경고 신호입니다. 성공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자신만의 페이스를 조절하고 에너지를 보호한다면 당신은 결승선을 통과하고도 여전히 무언가를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속되는 힘의 종류입니다. 오늘 당신이 어떻게 하루를 마감하는지가 내일 당신이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힘겨움이 아닌 강인함으로 마무리하십시오. 공허함이 아닌 에너지로 끝내십시오. 그 불꽃을 보호하십시오. 한번 꺼지면 다시 되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집중은 당신이 오늘을 어떻게 끝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시작을 응원하며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